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유충열전 역시 이제 기출 지문이 되겠죠? 지문 해설이랑 문제를 같이 하니까 또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역시 이번 시간에는 지문 해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같이 지문 해설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또 한번 문제를 그 기출문제에 해당되는 지문 풀어보고 지문 해설 보고 그 다음에 또다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유충렬전을 할 거예요. 네, 유충렬전은 우리가 영웅군담 소설에 속하잖아요. 영웅군담 소설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영웅 군담 소설인데요. 영웅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합쳐서 영웅 소설과 이제 군담 소설 합친 거예요. 그래서 영웅이 등장하게 되면 이제 영웅 소설이고 군담이라고 해가지고 군담은 뭐겠어요? 군은 이제 군사 군자고 담은 이야기 담자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의 어떤 군사적인 활약상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군사적인 활약상이니까 보통 어디에서 활동을 하겠어요? 바로 이제 주인공들이 전쟁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공을 세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을 바로 이제 군담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이 군담 소설에 보통 이제 누가 등장해요? 영웅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합쳐서 영웅 군담 소설. 엄밀히 말하면 영웅 소설과 군담 소설을 합친 것이다. 자, 그래서 영웅적인 능력을 가진 주인공이라고 나오니까 영웅 소설이 될 것이고, 이 주인공이 전쟁에서 큰 활약을 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전쟁에서 활약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군담 소설이 되는 것이죠. 네, 특징을 보시면 이원적인 세계관이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세계관이 있다는 건데 보통 이제 천상계하고 그리고 이제 죄를 지어서 이제 인간계로 내려오는 이렇게 두 세계가 나와요. 그래서 이원적인 세계관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방금 봤던 천상계의 인물이었다가 어떤 죄를 지어서 인간계로 왔다라는 컨셉이기 때문에 적강화소가 드러나 있죠. 적은 우리가 이제 귀양 간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 천상계에 있다가 인간 세계로 귀양을 갔기 때문에 귀양을 적자에다. 강은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하강할 때 강자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적강. 화서는 이제 우리 짧은 이야기 토막토막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통 적강화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영웅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인과 착한 사람과 악인, 나쁜 사람의 구도가 명확하다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영웅 군단 소설이라는 것은 영웅적인 능력을 지닌 주인공의 일대기를 다른 소설인 영웅 소설과 그 전쟁을 배경으로 주인공의 활약상을 그린 소설의 군담 소설을 합쳐서 우리가 영웅 군담 소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웅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웅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런 이제 영웅의 일대기를 담고 있는 전형적인 틀이 우리가 영웅의 일대기 구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보통 이제 영웅이 등장을 하는데요. 대개 영웅 이제 소설에 등장하는 그런 주인공들은 문모를 겸비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도 학식도 좋고 문도 좋고 그리고 이제 무술도 슉슉슉 뛰어나서 무도 좋고 문모를 겸비한 그런 주인공이 보통 특징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군담 소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전쟁의 상황에서 오랑캐라고 하는 그 적을 물리치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어떻겠어요? 막 도술도 뿌리고 막 샤샤샤 막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그래서 도중에 이제 도술도 뿌리는 그런 이제 약간 전기적인 능력이 들어가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웅의 일대기 구조는 영웅이 어떻게 이제 한 세대 자기가 이제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는 있는 틀인데요. 이제 물론 이 틀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그 논리를 보다 보면 논리학에서 보다 보면 귀납 아시죠? 귀납법. 귀납법 아시죠? 그래서 귀납법이 뭐예요? 우리 귀납법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종합해 보니까 여러 가지 예들을 종합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렇더라라고 하는 일반화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것도 그런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제 영웅 근담 소설을 모아 보니까 여러 가지 모아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틀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영웅의 일대기 구조죠.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이제 귀납의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알겠죠?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보통 이런 구조예요. 고귀한 신분을 가진 주인공이고요. 그 주인공이 기이한 출생을 하죠. 유년기에 어린 시절에 아주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부모하고 이별을 하는 등 어린 시절의 고난, 즉 개인적인 고난이 발생을 해요. 그때 반드시 누군가 바로 조력자가 등장하면서 도와주게 되죠. 조력자의 도움으로 고난을 극복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나서요. 자, 영웅으로 성장하게 되는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무술 연마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레벨업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국가적인 어떤 침입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바로 국가적인 고난이 발생하는 게 특징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결국에 영웅이잖아요.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능력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이 국가적인 고난을 극복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영웅으로 등극하는 내용이죠. 보시면 이제 고난이 두 개인데 첫 번째는 이제 부모와 이별을 한다든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고난이었다면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영웅이 되고 나서의 고난은 바로 이제 국가적인 어떤 시련, 전쟁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영웅으로 등장하게 되는 이제 국가적인 고난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 기출 뭐 이런 데서 한번 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유형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영웅 군단 소설을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요. 창작 군단 소설과 역사 영웅 군단 소설인데요. 이름만 봐도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창작 영웅 군단 소설은 뻥인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과 등장하는 거기 사건들이 전부 허구인 경우를 얘기를 해요. 허구에서의 이제 그 상황에서의 전쟁이 드러나 있는 게 바로 이제 창작 영웅 군단 소설이 됩니다. 그래서 허구의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시련을 극복하고 그리고 가공에 전진해서 큰 공을 세운다라는 내용이 등장하는 게 바로 창작 영웅 군단 소설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유충열전이 바로 창작 영웅 군단 소설이죠. 그리고 유충열전은 또 의의가 있는데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전형적으로 드러나 있는 소설이라고 한다면 바로 유충열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 영웅 군단 소설은요,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경업전이라든가 임진로, 박시정 같은 경우가 있는데, 바로 임경업전하고 박시정은 바로 뭐를 배경으로 하고 있나요? 바로 이제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임진록은 말 그대로 뭐겠어요? 바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그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사 영웅 군단 소설은 임진왜란이라든가 병자호란 같은 실제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역사적 인물과 허구적 인물이 함께 등장을 해서 왜냐면 이제 완전히 진짜를 드러내는 건 아니고 그래도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뒷부분에는 이렇게 이제 허구적인 인물이 등장한다든지 이렇게 창작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다는 내용이 되죠. 특히 이제 우리가 역사 영웅 군단 소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은 전쟁에서 졌지만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나타냄으로써 민족적인 어떤 자긍심, 민족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약간 사람들이 위축됐을 거 아니에요. 전쟁에 지고 이래서 실제 역사는 그렇지만 우리가 소설을 통해서 민족적으로 어떤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그런 의도로 창작된 게 바로 역사 영웅 군단 소설이랍니다. 그리고 유충열전을 이제 추가로 보게 된다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볼까요? 유충열전 같은 경우에는 신분이 하락한 주인공이 공을 세워서 결국에 신분이 상승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웅 소설입니다. 충신과 간신의 대립 속에서 바람직한 충신상을 제시하고 있죠. 아까 말했죠? 우리가 충신과 악인, 그러니까 선인과 악인 구도가 아주 명확하다라고요. 얘가 이제 선인이 되겠죠. 착한 사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악이 되겠죠. 그리고 역경차 왕가의 비굴성과 무능한 왕권에 대한 비판 의식도 드러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능한 왕권에 대한 어떤 비판 의식도 담고 있구나. 알겠죠? 이제 담고 있다. 역시 저 오타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한편 우리가 호국을 물리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병자호란 이후에 무너진 민중의 자존심 회복에 대한 그런 염원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구나라는 것까지 유충열전에서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유충열전 우리가 줄거리 한번 파악해 봐야겠죠? 유충열전 줄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고전소설 스토리텔러 곽동훈입니다. 오늘은 작품 제목으로 사행시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유충열전은 영웅적 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대표적인 영웅소설. 충신과 간신의 대결. 열광적인 인기를 끌었던 유충열전.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군담소설의 대표작 중 하나. 오늘 들어볼 내용은 작자미상의 유충열전입니다. 눈 번쩍 뜨고 귀 활짝 열고 따라오세요. 명나라 영종왕제 시절 유심이라는 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유심은 늦도록 자식이 없어 한탄하다가 남악산에 치성을 들이고 신기한 태몽을 꾼 뒤 아들을 얻습니다. 이름을 충렬이라 지었죠. 충렬은 문무를 경비한 뛰어난 능력의 사내 아이로 자라납니다. 이때 조정에는 간악한 두 신하가 있었습니다. 정한담과 최일기. 유심은 충성심이 부족한 자입니다. 죽여도 아깝지 않은 간신 중에 간신입니다. 이들은 역심을 품고 충신이었던 유심을 모함하여 유배를 보내게 되고 유심의 집에 불을 질러 충렬 모자마저 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충렬의 어머니인 장부인은 꿈에서 선관의 계시를 받아 위기를 피해 달아나게 됩니다. 부인, 오늘 밤에 큰 불이 날 것이오. 이 부채를 가지고 있다가 불이 나면 부채를 흔드시오. 그리고 아들과 함께 남쪽으로 계속 도망가도록 하시오. 하지만 한참을 도망치다 정한담의 명령을 받은 도적들에게 붙잡혀버리고만 장부인과 충렬. 도적 마철은 장부인을 아내로 삼고자 붙잡고 어린 충렬은 물 가운데로 내던져 졌습니다. 이후 장부인은 기지를 발휘해 도망치고 우여곡절 끝에 이처사 집에 머물게 됩니다. 한편 가까스로 물에서 구출된 충렬. 겨우 목숨을 부지하다가 명나수 회사정에서 우연히 아버지 유심의 시를 보게 됩니다. 시를 보고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한 충렬은 자신도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합니다. 바로 이때 퇴제상 강희주가 충렬을 데리고 가서 사위로 삼게 됩니다. 강희주는 정한담 무리의 역심을 알게 되어 충렬의 아버지인 유심을 구하기 위해 상소를 올립니다. 하지만 도리어 천자를 노하게 한 죄로 귀양을 가게 되죠. 난을 피하기 위해 뿔뿔이 흩어진 강희주의 가족들. 충렬도 아내와 헤어져 다시 유랑하는 처지가 되는데요. 그러던 중 백룡사에서 노승을 만나 병법과 무예를 익히며 때를 기다립니다. 한편 정한담과 최일기는 유심과 강희주를 멀리 유배 보내고 천자를 도모하고자 하지만 때마침 오랑캐들이 힘을 합쳐 쳐들어오게 됩니다. 한담과 일기는 적에게 항복한 후 도리어 천자를 공격하기 위해 황성으로 쳐들어옵니다. 한담은 금산성으로 피신한 천자에게서 옥새를 빼앗으려고 하고 황후, 태후, 태자는 한담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천자는 간신히 도망치지만 결국 항복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명나라 황제야, 옥새를 어서 내놓고 항복해라. 이때 충렬은 하늘의 기운을 보고 스승에게 갑옷과 보검과 용마를 얻어 붙잡히기 직전에 천자를 구합니다. 충렬은 천자에게 정한담의 논간에 천자가 유심과 강희주를 쫓아냈던 일을 통곡하며 이야기하고 적진에서 살아 돌아온 태자의 중재로 충렬은 원수가 되어 군사를 이끌게 됩니다. 원수는 필마단기로 출전하여 반란군을 쳐부수고 여러 차례 결투 끝에 정한담을 사로잡습니다. 이후 호왕에게 잡혀간 황후, 태후, 태자를 구출하고 유배지에서 고생하던 아버지 유심과 장인 강희주도 구해오게 되죠. 이별했던 어머니와 아내도 극적으로 다시 만납니다. 충렬 대원수는 가족들을 다시 만나 행복을 누리고 원수도 갚게 됩니다. 어머니를 붙잡아간 마철 삼형제를 없애고 간신 정한담을 도왔던
옥관도사를 붙잡아 처형시켰죠. 천자는 기뻐하며 별궁을 지어 충렬 대원수에게 하사했고 충렬을 비롯하여 유심과 강희주 등 모든 가족들이 높은 지위를 얻게 됩니다. 충렬의 활약으로 나라는 다시 평안해지고 모든 백성들이 천자의 덕을 칭송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이 좀 뻔한가요? 여러분들에게 짧게 소개하다 보니 생략된 장면들도 많은데요. 군담 소설이라서 간신 정한담을 잡는 전투 장면이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유충렬전은 기이한 태생과 비범한 능력, 시련과 극복, 승리라는 영웅적 일대기 구조를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충신의 말을 믿지 못하는 무능한 군주에 대한 비판 정신도 살짝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뻔하긴 하지만 한편으로 속 시원했던 복수열전, 유충열전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진진한 고전소설로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납니다. 안녕! 자, 그러면 작품의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같이 보도록 할까요? 이제 발단을 보시면 이제 명나라 유심, 이 명나라에 살고 있던 유심이라는 사람은 남학 형산에 치성을 들이고 난 후에 신비한 대목을 끄고 바로 충렬을 얻었다. 보시면 이제 충렬을 얻기까지 굉장히 힘들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남의 형산에다가 기도를 열심히 드린 다음에 태몽을 꾸고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 유충렬은 바로 천상계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천상계에서 죄를 지어서 지상으로 내려왔다. 이런 컨셉 뭐라고 합니까? 바로 적강이죠. 그래서 적강의 요소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천상계에서 원래 자미선 대장성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제 얘가 이렇게 적강을 한 인물이 바로 이제 유충렬이 되는 것이죠. 경기 부분을 보시면 정한당 일파의 모함을 받아 해서 정한담과 이제 최일기라고 하는 이제 악당이 나와요. 최일기라고 하는 악당이 나오는데 최일기하고 바로 정한담은 바로 이제 유충렬과 이제 유심의 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람들도 역시 천상계에서 온 인물이에요. 천상계에서부터 서로 대립을 하던 인물이었거든요. 이 사람들도. 그래서 이 사람들도 바로 뭐겠어요? 이 사람들도 바로 이제 적강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정한담 일파의 모함을 받아서 유심은 귀향을 가고 아버지 유심은 귀향을 갔네요. 유충렬은 또 버려졌어요. 그랬으나 천우신조로 이제 하늘이 다 도와가지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자, 위기 부분을 보시면 정한담은 이제 명을 침입한 남적에게 항복을 하고 이제 명나라를 침입한 이제 남적에게 바로 남쪽에 있는 오랑캐에게 오히려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오히려 남쪽 오랑캐에 그 두 판에 붙어버렸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그 남쪽 오랑캐에 붙어가지고 거기에 선봉장이 돼서 오히려 천자를 공격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지문은 바로 여기서부터죠. 천자가 바로 정한담에게 항복하려고 할 때 바로 누가 등장해요? 충렬이 뻥 하고 등장을 해서 정한담을 사로잡고 천자를 구출하는 내용이죠. 자, 충렬은 정한담 일파를 결국에 물리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련 극복했죠. 국가적인 시련 극복하고요. 가족들과도 재회를 한 다음에 높은 벼슬을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해피엔딩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작품을 보시면 이제 영웅 등장하죠. 유충렬이랑 영웅이 등장하기 때문에 영웅 소설 그리고 그 영웅이 만들어지는 그 무대가 바로 이제 전쟁이잖아요. 전쟁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군담 소설. 성경을 보시면 정기적 이제 막 숑숑숑 막 배고 막 그러거든요. 정기적이고 이제 일대기죠. 한 인물의 일생을 다루고 있고요. 시간과 공간을 보시면 중국 명나라 때 이제 명나라의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고전 소설의 유형에서 영웅 군담 소설 중에서 이 소설을 뭐라고 그랬나요? 바로 창작 영웅 군담 소설이라고 했었죠. 역사적 사건이 들어가 있지 않은 바로 창작 영웅 군담 소설입니다. 자, 그리고 주제를 보시면 우리가 유충렬이 결국에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이제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유충렬의 이제 고난 극복과 승리의 이야기.
자, 특징을 보시면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죠. 유충열전은요, 영웅의 일대기 구조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정말 딱 그 정석을 따르고 있는 작품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천상계와 인간계의 이원적인 공간을 설정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원래 천상계의 인물이었다고 했잖아요. 누가요? 바로 유충열. 그리고 또 정한담과 최일기 역시. 그래서 천상계의 인물이었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인간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바로 적강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그 와중 그걸 보시면 공간이 천상계라는 공간 그리고 적강을 하게 돼서 나온 인간계라는 공간이라고 하는 두 개의 공간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원적인 공간을 설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덕계 포인트를 보시면 이 작품은 이제 영웅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아주 이제 전형적인 그 틀을 보여주고 있는 정말 그 샘플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소설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인공이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결국에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그런 영웅적인 행적에 주목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유충열전에서 드러나 있는 거 바로 뭐야? 적강화소라는 것을 얘기했었죠? 적강화소라고 해서 우리가 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귀양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상계였다가 죄를 지어서 인간계로 귀양을 갔어요. 근데 천상계는 위에 있고 인간계는 아래에 있죠. 내려갔죠. 그래서 내려갈 강자 바로 강자예요. 한자. 자, 그래서 죄를 지어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적강이고요. 그런 짧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강화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대개의 영웅 소설들은 바로 천상계와 지상계, 천상계 바로 하늘나라 그리고 인간 세계라고 하는 이원적인 두 개의 공간을 설정하고요. 주인공이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인간계로 추방된다라고 하는 적강의 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천상에서 대립하는 인물은 지상계에서도 서로 대립을 하게 되는데요. 역시 유충열전에서도 천상계에서는 자미원 대장성이었던 유충열은요. 바로 여기에서 익성과 이 천상계에서 서로 싸우게 되는데요. 이걸 서로 싸우다가 서로 이제 죄를 지어서 적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익성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정한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한담과 또다시 지상에서도 대립하게 되는 천상계에서도 싸우고 지상계에서도 싸우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랍니다. 자, 그럼 보물 해설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쭉 봤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자, 이 지문도 역시 2015년 바로 9월 고3 모평 AB 모두 공통으로 나왔던 그런 지문입니다. 자, 유충열전 작가 미상이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아주 전형적인 영웅 소설을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자 무슨 때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제 이때 천자가 옥새를 목에 걸고 자, 옥새라는 것은 옥으로 만든 나라를 대표하는 도장이에요. 이런 거 있죠. 왕의 이제 도장인 거죠. 이런 거 옥새. 그래서 옥으로 만든 이게 도장. 나라를 대표하는 도장이라는 걸 봤을 때 이제 뭔가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구나. 그래 이런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옥새를 목에 걸고요. 항서를 손에 든 채 항서는 항복을 인정하는 문서예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이 천자가 나라를 대표하는 이 천자가 바로 뭐예요? 항복을 인정하는 문서를 들고 있잖아. 그 얘기는 이제 항복하기 직전이구나. 묻히게 생겼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항서를 손에 든 채 진문 밖으로 나오다가 보니 그러니까 이제 항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천자가 밖으로 나오다가 보니까 뜻밖의 호통 소리가 나면 누군가 막 이러나 봐. 호통 소리가 나며 어떤 한 대장이 이 대장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증거 유충렬이 되겠죠. 어떤 한 대장이 적장 문걸의 머리를 베어들고 어떤 한 대장이 적장의 문걸의 머리를 슉! 된 거야. 그리고 중군으로 들어가거늘 매우 놀라고 또 기뻐서 말하기를 세상에 난 이제 졌다고 생각을 하고 항복을 인정하는 문서를 들고 나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저기서 멀리 대장이 유충렬이 오는 거야. 적장이 머리를 배에서 들고요. 그러니까 놀라기도 했지만 기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누가 말했냐? 이제 적정이 아니고 적장이에요. 이게 오타가. 자, 그래서 적장. 아니, 적장을 뵌 장수의 성명이 무엇이냐? 하고 이제 바로 우리의 천자가 말을 했죠. 빨리 모시고 들어오라. 하니까 충렬이 이걸 봤을 때 아하 그 적장을 목을 벤 사람은 바로 이 충렬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충렬이 말에서 내려서 천자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천자가 급히 물어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 그대는 뉘신데 죽을 사람을 살리는가? 자, 그대는 누군데? 죽을 사람 나 이제 항복을 하고 이제 거의 죽을 것 같은데 죽은 나를 살려주는가 하는 이제 어떤 심정이었어요? 천자 입장에서는 나 지금 살려줘서 고마워 하는 이제 약간 고마움의 심정을 가지고 있겠구나 알 수 있겠죠?
자, 충렬이, 자, 부친 유심의 죽음과 어려서 홀로 된 자신을 길러준 강희주의 죽음을 몹시 원통하고 분하게 여겨.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유심의 아들이 바로 유충렬이고요. 바로 이제 정한담과 최일기의 그런 이제 음모 때문에, 이제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이제 아버지, 유심이 죽었다라고 믿고 있지만, 이제 뒤에 보면 죽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죽었다라고 믿고 있게 된 것이죠. 어쨌든 이런 어려움을 가지게 됐는데 그때 이제 도와준 사람이 장인이 되는 강희주라는 사람이고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백룡사에 있는 백룡사에 있던 안 써져 이렇게 백룡사에 있던 이제 노우승이 바로 이제 위험에 처한 유춘녀를 도와주는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바로 이제 조력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들이 자 조력자인데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강희주 역시요. 그러니까 역시 뒤에 보면 죽지 않았는데 어쨌든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 자, 그래서 충렬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고 또 나를 도와줬던 강희주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몹시 원통하고 분하게 여겨서 통곡하면서 여쭈되 자 뭐라고 했냐? 소장은 동성문 안에 살던 유심의 아들 충렬입니다. 하고 I am 충렬하고 충렬이 자신의 정체를 말하고 있죠. 사방을 떠돌아다니면서 빌어먹으며 만리 밖에 있다가 아비의 원수를 갚으려고 여기 왔습니다. 복수열전이네요. 그렇죠? 사방을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빌어먹고 있다가 아비의 원수를 갚으려고 이제 원수 같은 저놈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으려고 잡았습니다. 복수를 위해서 왔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이제 폐하 바로 이 천자를 원망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원망을 합니다. 얘는 자, 뭐라고 원망을 하냐? 폐하께서 정한담에게 핍박을 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정한담이 누구였나요? 바로 아버지 유심과 그리고 나를 도와줬던 장인 강희주를 유배 보내게 한 간신이잖아요. 바로 이제 누구예요? 이제 나쁜 놈이니까 이제 반동인물이 되겠죠. 다시나 대립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반동인물이 되겠죠. 그 폐하께서 정한담에게 핍박을 받으리라고 내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예전에 정한담과 최일기를 충신이라고 하시더니 누가요? 폐하가요. 예전에 정한담과 최일기 충신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 얘기가 원망하고 있죠. 충신이라고 하시더니 충신도 역적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충신도 그때는 충신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인 유심과 강희주를 유배 보내더니 그 충신이 도리어 어땠어요? 바로 명나라를 진입해 온 남적에게 붙어가지고 오히려 명나라를 다시 침입하고 있죠. 그런 충신도 지금 와서 역적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자의 말을 듣고 충친을 멀리 귀양 보내 죽이고 이런 환난을 만나시니 헌지가 아득하고 해와 달이 빛을 잃은 듯합니다. 얘기죠. 자, 그자의 말을 듣고 예전에 이제 정한담이 막 싸바싸바 한 거죠. 천자에게 싸바싸바 해가지고 바로 어때요? 바로 어때요? 유심과 강희주라는 진짜 충신을 멀리 귀양 보내어서 죽이고 말았죠. 이런 환난을 만나신 이런 어려운 날을 만나시니 그러니까 죽진 않았지만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바로 최애기를 충신이라고 하셔서 바로 진짜 충신이었던 유심과 강희주를 유배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죽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런 지금 어려움을 만나시니 오히려 지금 어때요? 정한담이 명나라를 다시 침입을 하고 있죠. 이런 어려움을 만나시니 하하 천지가 아득하고 해와 달이 빛을 잃은 것 같습니다. 자, 뭐뭐인 듯 하다라고 했으니까 억울하고 굉장히 비통한 거야. 그때 진짜 충신의 말을 들었어야지. 정한담과 최애기를 충신이라고 당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있죠. 그런 마음을 비유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바로 이제 천자가 정한담의 말을 믿고 유심과 강희주를 유배 보낸 사실에 대해서 어때요? 원망의 심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때요? 이제 굉장히 이제 원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슬피 통곡하여 땅에 두드리니 땅에 이제 막 이렇게 하니까 산천초목이 슬퍼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이거 뭐야? 산에 있는 그런 나무까지 다 슬퍼했다라는 거야. 그 얘기는 뭐겠어요? 이제 과장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슬프다. 이제 그 얘기예요. 이 사람이 울면서 하니까 산천초목도 슬퍼하고 또 진중에 있는 군사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가 없더라.
이 사연을 듣고 다 울더라라고 하는 이제 가장법이 들어가 있죠. 그만큼 슬프다. 그죠? 그러니까 천자도 이 말을 들으시고 이제 할 말이 없지. 내가 진짜 충신인 줄 알았던 그런 인물들이 정한남과 최일기가 알고 보니까 나쁜 놈이었잖아. 근데 내가 그때는 몰랐잖아. 그렇지? 천자도 이 말을 들으시고 후회가 막 급하나 후회가 아주 막 급하지만 후회가 이제 뭐 있지만 어떻겠어요. 할 말 없이 우두커니 앉아서 있더라. 그래서 우두커니 오타나네요. 우두커니 그대로 앉아 어떻겠어요? 이제 뭐, 이제 후회가 막 급하지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회되는 심정으로 듣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말없이 이제 할 말이 없죠, 자기가. 이런 상황, 바로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자, 이런 상황, 바로 유구무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구무원, 우리 이제 한자 성어 뭡니까? 바로 있을 유자에다가 입구자. 입은 있지만, 어때요? 무, 없을 무, 그리고 말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입은 있으나 할 말이 없다. 라고 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죠. 천자가 어때요? 그냥, 내가 판단 미스로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만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내가 어떻게 변명을 하겠습니까?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 바로 이것을 유구무원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충렬이 천자를 향해서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한편 적진의 자표 같은 태자는 이제 태자가 바로 이제 자표가 있었네요. 어디요? 바로 적진에 자표가 있었네요. 자, 전에 자표 같던 태자는 자, 본진에서 문걸의 목을 베이는 것을 보고 급히 도주에 와서 천자 곁에 앉아 있다가 바로 충렬의 말을 듣고 버선발로 내려와서 자, 신발도 신지 않고 급히 내려와서 이제 신발을 벗으면 버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선만 신고 양말만 신고 내려왔다는 거야. 하면서 충렬의 손을 붙들고 말하였다. 병이 웬 말인가? 옛날 주나라의 성왕도 관숙과 채숙의 말을 듣고 주공을 의심하다가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꾸짖어 훌륭한 임금이 되었으니 충신이 죽는 것은 모두 다 하늘에 달린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달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태자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병이 웬 말입니까? 옛날에 주나라의 성왕도요. 관숙과 채숙의 말을 듣고 주공이라고 하는 사람을 의심을 했다. 이 고사를 보면은 그냥 그렇구나 보세요. 이제 주공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주공 같은 인물은 보시면은 여기 이제 무왕을 도와서 주 임금을 토벌해서 주나라 건립에 공을 세운 개국공신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죠. 자,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제 권력을 가지고 막 이러니까 이제 욕심은 없었지만 이제 권력을 가지다 보니까 적이 많이 생겼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주영의 친형이었던 이제 관숙가 우리가 방금 봤던 이제 관숙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디 있습니까? 관숙과 그리고 친동생이 바로 이제 채숙. 채숙이 바로 뭐예요? 이제 주공이 바로 성왕을 해치고 왕에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함을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것과 연결되는 이제 역사 속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나라 이제 성왕도 이제 그런 이제 간신이었던 이제 관숙과 채숙의 말을 믿고 주공을 의심했었지만 결국에 이제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자기를 이제 꾸짖어서 훌륭한 임금이 되지 않았냐. 그렇지 않았냐. 그 당시에 이렇게 잘못을 했지만 잘못을 스스로 결국에 깨닫고 훌륭한 임금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누가 설득을 하고 있어요? 이제 태자가 바로 유충렬을 설득을 하고 있죠. 이거 어때요? 역사 속의 인물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역사 속 인물의 이야기를 끌어다가 얘기를 하면서 천자도 잘못을 깨닫고 훌륭한 임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충신이 죽는 것은 모두 다 하늘에 달린 일이다 라고 했으니 충신인 유심과 강희주의 죽음 모두 하늘에 뜨신 것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천자에 대해서 원망을 거두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제 그런 말을 이제 말고 자, 그렇게 이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런 말을 말고, 자, 온 힘으로 충성을 다하여 천재를 도우시면, 자, 그런 말을 말고, 온 힘으로 충성을 다하여 천재를 도우시면, 세상 같은 그대의 공로는 천하를 방문하고, 하야 같은 그 은혜는 죽은 뒤에라도 풀을 맺어 갚으리라. 자, 그런 말을 말고, 이제 원망하는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온 힘으로 충성을 다하셔서 지금의 천자를 도와주신다면, 정말 태산 같은 그대의 공로는, 큰 산과 같은 그대의 공로는 천하를 반으로 나누고 하해라는 것은 하는 이제 강하자고 해는 이제 바다 해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큰 강과
바다를 이루는 말이죠. 지금 그만큼 이제 큰 강과 바다만큼 은혜가 엄청나다. 그 은혜는 죽은 뒤에서라도 풀을 맺어서 제가 갚을 것입니다. 온 힘의 충성을 다해서 천자를 도우시면 당신의 공로는 태산 같고 큰 산 같고요. 그리고 당신의 은혜는요, 바로 큰 강과 바다 같아요. 그런 은혜는 제가 죽은 뒤에서라도 풀을 맺어서 갚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풀을 맺어서 이제 죽은 뒤에 풀을 맺어서 은혜를 갚는 이야기. 이거 이제 사자성어 뭡니까? 바로 결초보은이죠. 결은 맺을 결자고요. 맺는다 이렇게 묶는다고. 뭐라고 초 풀초자예요. 풀을 묶는다고. 그래서 어때요? 은혜를 보은 은혜를 갚는다라는 내용이. 왜 결처보은이라는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고사성어 이거 좀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결처보은을 보시면 여기에 맺을결 이제 묶는다 뭐 초 바로 풀을 묶는다 그래서 보 갚는다 뭐를 은혜를 갚는다 그러니까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내가 귀신이 되어서라도 이제 입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 내용이 어디에서 왔냐면 바로 춘추자시전이라고 하는 데서 유래가 됐답니다. 간단히 보시면 왜냐하면 이제 이 부분 결처보은이라는 한자성어는 진짜 많이 나오니까요. 진나라에 있는 대부의 위무는 젊은 첩이 한 명 있었다. 첩이 한 명 있었네요. 위무라는 사람에게. 어느 날 위무가 병으로 몸조는게 되었는데 아직 정신이 맑을 때 그의 아들 위가에게 말을 했다. 그때 이제 정신이 좀 괜찮았을 때 내가 죽으면 이 첩을 다른 사람에게 개가를 시켜라 라고 하였다. 내가 죽으면 이 첩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재혼시켜 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야. 자기 아들에게. 그런데 병이 심하여 죽기 직전에는 좀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그때는 뭐라고 했냐? 내가 죽으면 저 여인을 순직시켜라 하고 또 다른 유언을 한다. 그래서 이제 병이 심해서 죽기 직전에 갑자기 내가 죽으면 저 여인을 나와 같이 묻어버려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라는 거야. 아버지가 죽을 뒤에 위가 아들은 이제 뭐라고 생각했냐? 차라리 정신이 있을 때 명령을 쫓아서 다시 재혼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했대. 아버지가 정신이 멀쩡할 때 유언을 따라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어때요? 젊은 첩을 이제 다시 재혼을 시켰죠. 그렇게 해서 따라 죽는 그런 거를 이제 피하도록 도와줬어요. 그러다가 후에 이제 진나라하고 또 이 한자가 다르죠? 진나라와 진나라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누가 갔냐? 이제 위가 아까 있죠? 위가가 누구에게 갔어? 전쟁터에 갔네요. 바로 진나라의 두이와 싸우다가 이 두이라는 사람과 싸우다가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두이가 갑자기 풀에 걸려서 휙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가가 바로 어때요? 두이를 사로잡는 뜻밖의 큰 공을 세우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생각을 했으나 위가의 꿈속에 누가 나타나냐? 바로 그때 살려줬던 젊은 첩 있죠? 젊은 첩. 바로 그 서모의 아버지. 그 이 젊은 첩의 아버지의 죽은 영혼이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뭐라고 했냐? 나는 그대가 출가시켜준 여인의 아비요. 그대는 아버님의 정신이 옳은 정신일 때 유언에 따라 내 딸을 출가시켜 주었소. 그때 이후로 나는 그대에게 보답할 길을 찾았는데 이제야 그 은혜를 갚을 것이요. 라고 했다. 그때 우리 딸은 죽이지 않고요. 재혼을 시켜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땡큐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에게 은혜를 너무 갚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 바로 이렇게 풀을 묶어서 바로 그 적장에 있었던 두에라는 사람을 휙 넘어뜨리게 해서 은혜를 갚은 것입니다. 하고 꿈속에 나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래한 사자성어가 바로 이제 풀을 맺어서 바로 은혜를 갚는다라고 하는 결초보은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이 보시면 천자를 위해서 충성을 다 해주면 반드시 그 은혜를 갚을 것이다 라고 설득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자, 충렬이 울음을 그치고 천자의 얼굴을 보니 천자의 얼굴을 이제 보니까 어때요? 천자의 기상이 굉장히 뚜렷하고 천자의 얼굴을 봤어요. 이제 울다가 딱 보니까 뭐 어때? 천자의 얼굴이 엄청난 거예요. 기상이 뚜렷하고 한 시대 성군이 될 듯하여 그렇구나. 얼굴을 딱 보니까 성군이 될 것 같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 천자의 얼굴을 보고요. 그래서 투구를 벗어서 땅에 놓고요. 천자 앞에 다지하여 말하였다. 죄를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호장이 아비의 죽음을 한탄하여 분한 마음이 있는 까닭에 적절한 말씀을 빼앗게 아리었으니 죄가 무거워 죽어도 안타깝지 아니합니다. 소장이 죽을지언정 어찌 폐하를 돕지 아니하겠습니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죽었다는 게 너무 한탄스럽고 분했기 때문에 이렇게 격렬하고 절실한 마음을 원망하는 말을 폐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 죄가 무겁지만 여기서 소장은 누구겠어요? 바로 유충녀를 말하는 거겠죠? 제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제 죄가 무겁죠. 그렇지만 죽어도 안타깝지 하지만 소장 바로 유충녀 제가 죽을지언정 폐하를 돕지 않겠습니까? 당신을 돕겠습니다. 하고 이제 폐하를 돕겠다라고 이제 천자를 돕겠다 얘기를 했죠. 천자 얼마나 기쁘겠어요. 엄청 기쁘겠죠. 자, 천자가 충렬의 말을 듣고 친히 계단 아래로 내려와서 수고를 다시 씌워주고요. 대원수로 이제 진급을 했네요. 대원수는 바로 전 군대를 다스리는 최고 계급입니다. 전 군대를 다스리는 지금 최고의 지금 사령관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대원수의 명에서 갑자기 업그레이드 되네요. 대원수로 올라갔네요. 명나라의 대원수가 됐네요. 누가? 유충렬이었어요. 대원수 나오면 이제 누구겠어요? 바로 유충렬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충렬을 이게 대원수로 딱 공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있냐? 바로 손을 잡고 하는 말이 손을 잡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천자도 자기가 뭐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하는 말이 과인은 보지 말고 이제 과인이라는 것은 임금이 자기를 낮추어서 이르던 말이에요. 그래서 덕이 적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어서 이제 말하는 말이에요. 임금님이. 과인은 임금님 천자가 되겠죠. 자, 과인을 보지 말고 그대 선조의 입국 공업을 생각하여 그대 선조의 입국 공업 이걸 보니까 유충렬의 이 조상이 선조잖아요. 유충렬의 조상이 입국 바로 뭐예요? 건국하다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게 입국이거든요. 나라를 세우는 공업 그 공로가 있었네요. 그 얘기를 봤을 때 유충렬의 조상이 나라를 세웠던 네, 공을 바쳤던 개국공신이었구나라고 하는 우리 힌트를 얻을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말고 내가 지금 잘못을 했지만 나를 생각하지 말고 그대 선조가 그대 조상이 바로 이 나라를 세우지 않았는가 그런 거를 생각해서 나라를 도와주게 되면 나는 태자가 말한 대로 그대의 공을 갚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태자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의 공을 내 은혜를 잊지 않겠어요 라고 했죠. 태자가 설득을 했기 때문에 충렬이 원망을 풀고 어때요? 천자를 돕기로 이제 맹세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보시면 유충렬은 이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또 빼먹었더라고요. 유충렬은 어때요? 이제 남정의 선봉장이 됐어요. 남적이 뭐예요? 남적이 바로 이제 남쪽 오랑캐가 됩니다. 남쪽 오랑캐에게 붙었잖아요. 누가? 정한담이요. 남쪽 오랑캐에 바로 이제 선봉장이 됐었던 정한담과 싸워서 어때요? 역시 승리했죠. 영웅이잖아요. 주인공이잖아요. 이겼어요. 다시금 위기에 처했던 천자도 구하고요. 황후도 구하고요. 태후도 구하고 태자도 구출해요. 장난 아닌데요. 자, 이후에 유심과 강희주를 또 구하고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걸 이때 이제 알게 됐겠죠. 구하고 또 모친도 찾고요. 부인도 찾은 다음에 다시 장안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유충렬이 지금 다 구해가지고 싹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유충렬의 어때요? 영웅적인 행적이 드러나 있죠. 자, 이때 장안에 온 백성들이, 자, 백성들도 얼마나 기뻤어요. 그렇죠? 자, 백성들이 남적에게 잡혀갔던, 바로 남적 오랑캐에게 잡혀갔던 며느리며 딸이며 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자, 유충렬이 이제 남쪽 오랑캐의 선봉장이 된 정함당의 대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남적에게 잡혀갔던 며느리며 딸이며 동생들까지 전부 이제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호산대 심리들에 빈틈없이 마중 나와 손과 치마를 부여잡고 그러던 마음 못내 즐거워하는지라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자기 이제 딸하고 동생 며느리들이 다 이제 돌아오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들의 울음소리가 공중에 뒤섞여 호산대가 떠날 것 듯 할시며 정말로 울음소리가 공중에 뒤섞여가지고 떠나갈 듯 했겠어요. 그만큼 기쁘다. 그만큼 너무나 좋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과장법이 쓰여져 있습니다. 원수 유충렬과 모친 장부인을 오타가 났네. 장부인은 이제 다음에는 오타를 잘 수정해서 안 나오게 해야겠어요. 그래서 모친 장부인을 치사하는, 장부인을 치사하는, 치사가 무슨 뜻입니까? 치사가 바로 다른 사람을 이제 칭찬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 유충렬과 이제 모친 장부인을 칭찬하는 소리가 낭자하고 엄청나게 이제 울려 퍼지고 요란하였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어때요? 위기에서 이제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던 유충렬이 돌아오는 것을 아주 열렬하게 이제 환영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에서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제 당시 민중의 소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조선 후기였잖아요. 두 개의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영웅이, 이런 유충렬 같은 영웅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민중의 소망, 심리 같은 게 이 작품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금산성에 이르러서 역시 또 오타네. 아, 진짜 오타 안 나타나도록 잘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산성이죠. 금산성에 이르러서 천자와 태우가 가마에서 바쁘게 내려서 장막 밖으로 나오는지라 천자도 이제 너무나 기분이 좋고 태우도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내려서 장막 밖으로 나오는지라. 자, 원수의 누구라 했어요? 유충렬이라고 했죠? 원수가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군사의 예로서 천자에게 인사를 올리니 천자와 태우가 원수의 손을 잡고 못내 이루다 말할 수 없이 시사하며 칭찬을 하면서 말하였다. 과인의 수족을 멀리 타국에 보내고 밤낮으로 염려하였는데 이렇듯 무사히 돌아오니 즐거운 마음을 어찌 다 말로 하겠는가? 자, 과인의 수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손수자, 저건 다리, 발족자예요. 그러니까 손하고 발이잖아요. 나의 손과 발이니까 결국 자신의 형제, 자식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인의 수적, 이제 왕의 이제 수적들, 태우의 이제 가족들을 만리 타국에다가 보내고 남정이 오랑캐한테 보내고 밤낮으로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네가 이겨서 그들을 데리고 무사히 돌아오게 되니 즐거운 마음을 어떻게 다 말로 하겠는가. 옥문간으로 귀향을 간 승상 강희주를 찾아 구하고 강희주 누구였어요? 바로 유충렬의 장인이었죠. 그래서 유충렬을 또 도와줬던 또 조력자이기도 했고요. 찾아 구하고 더불어 남적을 물리친 일과 돌아오는 길에 그간 죽은 줄 알았던 그대의 모친도 구했죠. 부인인 강낭자 바로 유충렬의 아내가 되겠죠. 바로 강희주의 딸이에요. 자, 만나서 데려온 일을 모두 천추에 오랜 세월 동안에 드문 일이다.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역사상 본 적이 없다. 너 진짜 대단하구나. 이런 거죠. 야, 그대의 은혜는 죽어도 잊기 어려운지라 입이 10개라도 어떻게 그 말을 다 하리오 하고 충렬의 공적을 아주 칭찬을 하면서 고마워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태우가 이제 유원수를 치사한 후에 칭찬을 한 후에 조카인 강승상을 부르시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장인이었던 이제 강희주가 바로 뭐였다는 겁니까? 바로 태우의 조카였군요. 그렇네요. 자, 그리고 강승상을 부르시니 강승상이 바삐 들어와서 땅에 엎드리는지라. 자, 태우가 강승상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리요.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느냐. 얼마나 반갑고 좋겠느냐라고 하는 갑자기 누군가가 어디선가 나와서 말을 하고 있죠. 자, 이거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제 서술자의 개입이다. 그렇지? 여기가 편집자적 논평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전 소설에서 아주 흔히 나타나는 그런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천자가 내려와서 강승상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말하였다. 과인이 현명하지 못하여 누구야 정한당하고 책임을 충신인 줄 알고 했다가 지금 이 난리를 당한 거 아니에요. 자, 과인이 현명하지 못하여 역적의 말을 듣고 정한담 이 자식 말을 듣고 충신 바로 강승상 강희주를 말하죠. 충신을 먼 지방으로 귀향을 보내어 가족들과도 이별을 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경을 대면하려. 진짜 면목이 없겠죠. 자기가 잘못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이니 잘잘못을 따지지 말기 바라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잘못했다고 해도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잊어버리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죠?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측렬이 바로 남적에게 잡혀갔던 이제 백성들과 그리고 자신의 조력자이자 자신을 도와줬던 구원자이자 또 자신의 누굽니까? 바로 자신의 장인이었던 이제 강희주를 구해서 돌아오는 내용이에요. 한편 이미 장안으로 돌아와서 연항이 된 유심은 이제 연항이 됐네요. 그 지역의 어떤 제후 같은 거가 됐겠죠. 유심은 장부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 마음이 공중에 떠서 승렬이 나오기를 못하였다. 자 원수가 천자께 물러 나와서 연항 앞에 엎드려 아뢰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
자, 어땠을까요? 자, 불효자 중렬이 남적을 소멸하고 오는 길에 회수해와 모친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다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은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지금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여기 장부인이 오신 것이죠. 자,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머니가 죽었는 줄 알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답니다. 라는 점에서 모친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죠? 지내다가 천행인지 뜻밖에도 죽은 줄 알았던 모친을 만나 모시고 왔습니다. 하니 이제 연왕이 또 반감을 이기지 못하여 말했다. 너의 모친이 어디 오느냐? 자, 이때 장부인이 이미 휘장 밖에 있다가 남편의 유심의 말소리를 듣고 반가운 마음을 어찌하지 못하고 남편 유심도 살아 있었죠. 미친 듯 취한 듯이 들어가니 매우 매우 반갑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죠. 미친 듯이, 취한 듯이, 뭐뭐 듯이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직유법이 쓰였다. 연왕이 부인을 들고 말하였다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쭉 그 밑에까지가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의 사건을 이제 요약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보시면 멀고 멀 한천길에 멀죠 멀고 멀 황천길에 죽은 사람도 살아오는 법이 있는가? 자, 백골이 된 당신을 어떤 사람이 살려왔는가?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당신 백골이 돼버린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이 살려온 거예요? 네 집 자손이 모셔왔는가? 측녀라, 네가 불명 살려왔냐? 네가 데려온 것이냐? 자, 간신의 모함으로 유배를 가게 된 내가 북방천리 호국 일당에게 잡혀 죽은 줄 알았더니 10년 전에 헤어진 부인을 다시 만나고 7살의 부모와 이별하여 가진 고난을 겪은 충녀를 이렇듯이 다시 만나 영화를 볼 줄이야. 꿈속에서나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하고 이제 자신이 겪었던 이제 과거 사건을 요약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과거 사건, 즉 뭡니까? 그동안 이제 충렬의 가족이 겪었던 시련과 고통 같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간신의 모함으로 유배를 갔구나. 그렇지. 그리고 호국 일당에 잡히었었구나. 그리고 이제 7살에 또 부모와 이별해서 우리 아들은 또 이렇게 이별을 하게 됐구나.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해결돼서 지금 이렇게 만나게 된 거. 이거 꿈속에서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었겠니? 라고 해서 이제 그동안 유충렬의 가족이 겪었던 어떤 시련과 고통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자, 꿈속에서나 생각할 수 있겠는가? 자, 이 부분을 이제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언감생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언감생심 보시면 이제 어찌 연자에다가 감이 감, 그리고 날생자, 마음신자죠. 그래서 어찌 감히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뜻으로 이제 감히 내가 할 수가 없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일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일이 마치 꿈속에서나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언감생심이라고 하는 이제 사자성어를 우리가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유충렬 전 우리가 본문 해설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타가 굉장히 많았는데 다음 시간부터 오타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잘 안 봐가지고 오타가 너무 많았던 것 같지만 어쨌든 잘 마무리하고 여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유충렬전 같은 경우에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전형적으로 계승을 하고 있는 전형적인 영웅 소설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역시 너무 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문제풀이로 만나도록 해요. 안녕!